스티븐 킹 원작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1976년 작품 캐리는 공포 영화라는 장르에 속하고는 있지만 단순한 호러물이 아닙니다. 공포를 위한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 떠오르는 어떤 친구를 연상케 하는 동정 어린 한 10대 소녀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캐리의 원작자 스티븐 킹도 캐리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급부였던 두 여학생을 모델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에서 캐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지만 그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녀는 학교 내 왕따이며 존중받고 지켜줘야 할 생리 현상에 대해서도 놀림감이 듭니다. 편모 가정의 캐리 화이트는 아빠를 알지도 못합니다. 캐리의 엄마인 마가렛 화이트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인데 말이 거창의 근본주의자이지 사실 왜곡된 광신도입니다. 마가렛은 이브의 원죄를 운운하며 캐리를 종교적으로 학대합니다. 그녀는 캐리의 생리를 죄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간주하고 남녀의 만남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종국에 캐리를 악마로 규정하기까지 하지요. 캐리는 그저 평범하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고 엄마의 정상적인 보호와 상식적인 소통을 원하며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망은 세상 어떤 청소년에게나 공통된 것이겠죠. 우리가 흔히들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일반적인 관계 형성 자체가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캐리의 주변 상황은, 그러니까 집단적인 편견과 따돌림은 그녀의 평범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자처했던 데스자딘 선생과 친구 수지 스넬, 그리고 잠깐이나마 남자친구가 돼주었던 토미로스의 선한 의도와 열정도 결코 그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드팔마 감독은 정신병적이고 심리적이며 초자연적인 원작을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를 참조하여 영환의 여러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은 히치콕 감독의 열렬한 추종자였죠. 대표적인 몇 장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영화의 첫 부분, 교내 여학생 샤워실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드팔마 감독은 슬로모션으로 샤워실 내부를 이동하며 즐겁게 장난치는 사춘기 소녀들을 보여줍니다. 라커룸 내의 여학생들을 다 보여주고 샤워실 내부로 들어가면 물 한 개 가운데 홀로 샤워를 하는 캐리가 보입니다. 디졸브되면 남자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샤워 꼭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피노 디노지오의 애절한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샤워를 하는 캐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샤워 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의도성에 있어서 히치콕의 그 유명한 사이코에서의 샤워 장면과 드팔마 감독의 다른 작품 중 하나인 드레스 투 킬의 오프닝과 연결이 됩니다. 샤워 도중 캐리는 생리가 터지고 캐리의 손에 피가 묻어납니다.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건만 육체적 변화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캐리는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러한 캐리를 무시하고 조롱에 대며 생리대를 던지고 무차별 가학을 합니다. 히치콕의 사이코를 근거로 할 때 이 샤워 장면은 후반부 엄마 마가렛이 칼을 들어 캐리를 찌르는 장면과 정확히 연결되는데, 드팔마는 드레스 투 킬에서도 사이코의 샤워실 사례를 샤워실과 엘리베이터 사례 장면으로 나누어 풀어낸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발의 여인, 샤워 장면, 엄마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소재는 전형적인 히치콕의 키워드이죠. 중간중간 캐리의 집 전경을 보여주는 것 또한 사이코에 등장하는 베이츠 모텔을 연상케 합니다. 아울러 캐리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은 노골적으로 베이츠 고등학교이며 크리스 일당이 돼지피를 구하러 가는 곳의 이름도 베이츠 농장입니다. 클라이맥스에 펼쳐지는 댄스 파티 장면도 히치콕이 정의했던 서스펜스의 정석에 가깝습니다. 감독은 일단 토미의 적극적인 친절과 리드로 하여금 캐리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절정은 토미와 캐리의 가벼운 댄스 가운데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는 장면입니다. 간드러진 노래가 흐르고 너무나 행복하여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되묻는 캐리에게 토미는 본인도 여기서 캐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고백합니다. 캐리는 더욱 행복해하지요.
이어서 댄스 파티 최고의 커플을 꼽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토미는 캐리를 다독이며 우리가 최고의 커플이 되자고 권하죠. 드팔마는 이 장면에서 주변 조명을 통하여 캐리를 더욱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캐리의 기쁨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수지의 바람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댄스 파티가 마무리되기를, 그래서 캐리가 삶의 자존감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 장면 이후에 감독은 마치 고자질하듯이 곧바로 캐리의 집으로 넘어갑니다. 부엌에서 고민에 빠져있던 캐리의 엄마 마가렛은 칼을 들어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로 여러 번 내려칩니다. 극부감 구도로 보이는 이 행동은 영락없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칼을 내리치는 소리는 캐리에 대한 유죄 판결의 순간입니다. 이어서 무도회장으로 다시 이동하면 무대 밑에서 음모를 꾸미는 빌리와 크리스가 보입니다. 이들은 이전 장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집행자들이죠. 영화는 이렇게 캐리 인생의 최고점을 보여주자마자 예정된 비극을 향해 가파르게 달려갑니다. 드팔마 감독의 전매 특화와도 같은 원테이크 카메라 워크로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장면은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는 크리스 일당의 조작된 투표지가 운반되는 동선을 따라 무대 밑에 숨어있는 크리스와 빌리를 보여주고는 캐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달려온 무대 뒤 수지를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벽 기둥에 부착된 로프를 따라 서서히 카메라가 올라가면 들보 위에서 위태롭게 걸쳐져 있는 양동이가 보입니다. 양동이에는 돼지 피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양동이 앞에 한동안 멈춰서 있지요. 그 밑으로 사회자가 토미 로스와 캐리 화이트가 최고의 커플로 뽑힌 것을 발표하고 관객들은 환호합니다. 카메라는 돼지피 양동이를 걸친 채 두 손을 번쩍 들어 화답하는 토미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는 토미와 캐리. 그들의 절정의 순간과 피의 세례가 예정되어 있는 무대를 동시에 조명하는 드팔마의 연출은 히치콕이 정의했던 바로 그 서스펜스를 정확히 구현하는 장면입니다.